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뉴스데스크 광주 전남권 소식입니다. 네, 자 오늘 첫 소식입니다. 오늘은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120일이 되는 날입니다. 그간 광주 시민들은 영하의 날씨를 뚫고 광장에 모였고 단식 투쟁과 삼보 일배 등을 이어오며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이 발표됐고 이제 시민들은 헌재의 결정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김초롱 기자입니다. 광주 5.18 민주광장에서 시민단체들의 기자회견이 잇따라 열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이 오는 4일 오전 11시로 잡히자 시민들은 헌법재판소에 대통령 파면 결정을 촉구했습니다. 즉각 파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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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주권전국회의 광주전남본부 약 30명은 4월 4일은 헌법과 국민이 승리하는 날이 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그 어떤 정치적 고려 없이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윤석열을 파면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한다. 이어 광주시민단체 약 180곳이 연합해 만든 광주 비상행동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 단체는 헌재에 헌법과 국민의 바람대로 윤석열 파면을 선고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덕수 총리와 최성목 부총리, 쥐기현 판사 탄핵 등과 국민의힘 해산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분명한 단죄는 훼손된 헌법 질서를 회복하는 최소한의 조치가 될 것이다. 이들 중 25명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서울로 올라가 철야 농성투쟁에 임했습니다. 헌재의 바른 판단을 끝까지 국민의 눈과 국민의 힘으로 이끌어낸다는 이런 마음으로 오늘 헌재 앞에 1박 2일 상경투쟁에 올라갑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광주와 전남 시민들은 각종 집회와 단식투쟁, 삼보일배 등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처벌을 강력히 촉구해왔습니다. 이제 곧 있을 헌재 판결에 모든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전남에서도 파면 선고를 촉구하기 위해서 상경 노숙 투쟁에 동참했습니다. 최종 파면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긴장감을 늦추지 않겠다며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김규희 기자입니다. 시민들이 침낭부터 돗자리, 생수까지 모두 대형 버스 짐칸에 실습니다. 윤 대통령 파면 선고를 촉구하기 위해 전남에서도 대거 상경해 서울 헌법재판소 앞에서 1박 2일 노숙 농성에 돌입하기로 한 겁니다. 추위는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키세스 여성들의 그 투쟁을 보면서 미안하고 고마웠고 이제 할 수 있는 것들은 함께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가게 됐습니다. 헌재로 하여금 올바른 판단을 하고 윤석열 즉각 파면을 선포할 수 있도록 정말로 선의의 압력을 가해야 된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상경을 하게 됩니다. 시민들은 철야 농성과 거리 행진, 삭발 투쟁에 이어 서울로 상경해 노숙 농성을 벌이는 등 윤 대통령 파면 선고를 촉구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민들은 탄핵 심판 선고일이 오는 금요일로 확정되면서 반가운 기색을 드러냈지만 최종 파면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긴장감을 늦추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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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헌법재판소에서 정리해줘야 이제까지 그 발전되어 왔던 대한민국이 다시 나아갈 수 있지. 지금 이 상태로 머무른다면 참 비극입니다. 탄핵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앞으로 후세들이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지만은 얘들을 위해서는 빨리 탄핵이 되었고 나라가 안정이 돼야 되잖아요. 시민들은 서울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노숙 농성을 진행하는 한편 전남 각 시군 광장과 거리에서도 매일 저녁 집회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규희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누구나 알 수 있는 인터넷 유명 업체를 사칭해 구매 후기를 써달라며 오는 전화. 여러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기존 보이스피싱과는 또 다른 신종 사기 수법인데요. 부업으로 푼돈을 벌어보려던 피해자는 사흘 만에 수천만 원을 날렸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접근을 하고 또 피해를 주는지 천홍희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광주에 사는 50대 이모 씨는 최근 쿠팡 본사라는 곳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았습니다. 신규 인터넷 쇼핑몰을 쿠팡에 입점시키려고 하는데 사례비를 줄 테니 구매 후기를 써달라는 겁니다. 후기 보고 물건을 주로 사는 편이라 의심 없이 그냥 이렇게 하나부터 하고. 하지만 이는 쿠팡을 사칭하는 신종 사기 수법이었습니다. 사기범들은 자신들이 만든 가짜 쇼핑몰에서 특정 물건을 주문하고 후기를 쓰라고 지시했습니다. 물건이 실제로 배송되진 않지만 사용했다 치고 후기를 써주면 물건값을 돌려줄 뿐만 아니라 사례비 10%를 추가로 지급했습니다. 5만 원짜리 물건을 주문하고 후기를 쓰면 5만 5천 원을 해당 쇼핑몰 포인트로 돌려받는 겁니다. 후기를 쓸 때마다 꼬박꼬박 포인트가 쌓이고 이 포인트를 언제든지 현금으로 바꿀 수 있다 보니 당장 돈이 급했던 이 씨는 이 같은 수법에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건값을 다시 금방 돌려주더라고요. 처음에 할 때. 그래서 금방 1시간 안에 나오니까 받으세요. 자꾸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믿고 하게 됐어요. 사기범들은 이 씨가 글을 잘 쓴다며 이 씨를 다른 텔레그램 방에 초대했습니다. 이곳에는 소비자로 가장한 다른 조직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경쟁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면서 점점 더 비싼 물건을 사라고 강요했습니다. 처음 시작은 3, 4만 원대의 물건들이었지만 나중에는 수백만 원짜리 안마의자였습니다. 바로 현금으로 바꿔준다던 포인트도 물건 10개를 사면 한 번에 주겠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그만두고 싶어도 10개를 사지 않으면 기존에 냈던 돈도 돌려받을 수 없다고 하니 울며 겨자 먹기로 대출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이 씨는 그렇게 3일 동안 7,200만 원을 보냈습니다. 일단 3만 원이라도 5만 원이라도 벌어보려고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다 날리게 돼서 너무 하늘이 무너질 것 같아요. 죽고 싶어요, 사실. 평소 여러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계를 꾸려왔던 이 씨는 실제 돈이 들어오다 보니 속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합니다. 경제적으로 취약한 시민들이 걸려들 수밖에 없는 수법인 겁니다. 토요일은 새벽 4시 이렇게까지 대리운전 하고 그랬어요. 글 써서 올리고 리뷰 써서 올리는데 이 정도면 괜찮겠다 해서 급성 무등기 그렇게. 사기범들은 이 씨가 돈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자 잠적했습니다. 팀 미션 사기로 불리는 이 신종 수법은 아직 범죄 현황조차 파악되지 않습니다. 경찰청은 지난주부터 이 신종 범죄를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천홍희입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보이스피싱은 사이버 사기로 진화하거나 그 수법이 교묘해지면서 피해 금액도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요. 보다 못한 피해자들이 실제 피해 사례를 공유하면서 범죄 예방 활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김영찬 기자입니다. 최근 광주에 사는 60대 여성이 13억 원가량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를 당했습니다.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전화에 속아 수차례에 걸쳐 거액의 돈을 건넨 겁니다. 또 다른 피해자인 70대 남성도 검찰을 사칭한 수법에 속아 모두 9억 7천여만 원을 날렸습니다. 이처럼 검찰과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끊이질 않으면서 피해 금액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해 피해액은 광주에서만 205억 원으로 1년 만에 2배가 늘었습니다. 범죄 조직이 치밀한 계획을 짜고 접근하는 데다 콜센터를 대부분 해외에 두고 있어 검거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범행 수법이 진행됨에 따라 피해 건수와 피해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범죄 특성상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 회복이 어려워 무엇보다 피해 예방이 중요합니다. 광주경찰청이 특별 경보를 발령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죄 원천 차단을 위해 국민참여단을 꾸렸습니다. 경찰이 아닌 피해자들로 구성된 국민참여단이 실제 피해 사례를 공유해 더 이상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범죄 예방 홍보 활동을 강화하는 겁니다. 주요 대상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취약한 60대 이상의 고령층들입니다. 저희같이 피해자들이 나오지 않고 그 예방 차원에서 그 사례들을 모아서 홍보를 하고 60대 이상 되시는 분들한테 적극. 특히 보이스피싱 사기는 피해자의 빠른 신고가 가장 중요하고 모르는 전화가 걸려오면 응대하지 말 것을 경찰은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여수 앞바다가 불법 정박한 선박들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배를 정박하려고 선착장까지 무단으로 사용하면서 각종 안전사고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최왕지 기자입니다.
도심과 가까워 시민들이 많이 찾는 여수의 한 산책로입니다. 바로 옆 바다에는 배들이 둥둥 떠 있는데 선착장과 부두, 계단까지 설치돼 언뜻 보면 작은 항구 같습니다. 하지만 모두 불법 시설물로 공유 수면인 바다를 무단으로 점거했습니다. 점점 이렇게 설치물이 늘더라고요. 설치물이 늘고 그다음에 저 앞에 보시면 저렇게 폐기물처럼 방치되어서 둥둥 떠다니는 것들이 있거든요. 시민 입장에서는 되게 여수 이미지에 안 좋겠구나. 어선과 레저선 등 한두 척씩 정박하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43척까지 늘었습니다. 선주들은 선착장에 창고와 임시 컨테이너까지 만들었습니다. 불법으로 만든 선착장에 이렇게 탕비실까지 설치가 돼 있고요. 이 플라스틱 뗏목은 이렇게 발을 디디기만 해도 흔들려 위험한 모습입니다. 정박한 배 중 대부분은 레저선으로 요트장인 이순신 마리나에 계류하지 않고 이곳을 불법으로 점용한 겁니다. 인근에 허가받은 어민들은 불만입니다. 최근 불어난 해양 쓰레기에 바다가 오염될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해집배들 갖고 저희들도 막 쓰레기 버리고 다 그래. 저 배들도 싹 치안에 전부 다 저거. 실제로 이 일대에서 지난해 화재가 발생해 선박 한 대가 전소해 침몰했고 2대도 큰 피해를 봤습니다. 당시에도 소유자가 불분명해 연락이 안 되는 등 대처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불법 건축과 증축으로 인한 해상오염 등 관리 사각지대에 있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더 큰 우리 여수시 아니면 사회 문제가 되기 전에 시에서 행정력을 동원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모든 걸 정리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수시는 해당 선박들이 공유수면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만큼 다음 달부터 행정조치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이달 말까지 게이트 조치하고요. 미이행 시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저희가 원상 회복 등 행정조치를 취하려고.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바다 위 불법 점용. 하지만 안전사고와 해양오염 등의 우려가 큰 만큼 지자체의 관리 감독 강화가 절실해 보입니다. MBC 뉴스 최양지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